저는 직장 상사의 냉대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 감정 때문에 저도 상사를 불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원래는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고 특히 상사에게 더 예의 있게 잘 지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서 괴롭습니다. 행사에서 합창을 할 때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뒤로 제가 찾아가 기분 나빴다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행사 진행을 저만 배제됐고 제가 말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상사를 보면 계속 불편하고 긴장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사의 무시와 예면으로 저와 같이 무시와 예면이 일어나고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들이 저의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거짓되고 왜곡된 자아인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들여다보고 본성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면 직장 동료와 잘 지내고 싶고 특히 상사에게 더 예의 있게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사한테 더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먼저 가서 도와줄 거 뭐가 있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외부에서 보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아의 생각 때문에 했죠. 자아의 생각은 뭐예요?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 특히 상사에게 더 예의 바르게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의 바른 사람이고 동료들한테 배려해주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관념이 무의식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의 있고 착한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상사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부르지 마세요. 나는 너한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노래 못 부른다고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걸 지금 무의식에서 있는 현상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사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내가 기분 나빠지게 한 원인이에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의식을 봐야 돼요. 상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상사는 예의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노래 못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한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지. 노래 못 부르는데 부르라고 하는 게 나쁜 사람이에요. 노래 못 부르는데 부르지 말라고 한 거는 감사한 사람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준 거지. 물론 상사가 짜증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못 부르는 사람 부르지 마. 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본성에 있으면 부처는 부처 눈으로 보이고 돼지는 돼지 눈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본성에 있으면 내가 노래 못 부르는데 나를 부르지 않게끔 해주네. 저 상사 진짜 내가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해줬더니 나를 진짜 예의 있게 대하네. 저 사람 짜증 내더라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표현해 버렸어. 이게 뭐냐 하면 직장 생활하는데 그땐 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격상오류에 있으면 이 문제가 일어나요. 이 지혜가 안 생기니까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 보통 사람은 참아버려. 이 얘기하면 손해만 보거든. 조직 생활을 아니까.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서 얘기를 안 해. 그냥 혼자 삭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얘기해버려요. 당당하게.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거의 관념의 격상오류에 동일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힘들어. 도덕적이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 지켜야 되고 원칙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격상오류에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치가 없고 똥오줌 물 가리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인생이 괴로워져. 갈등만 생기고 인정을 못 받아. 나는 도덕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왜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들어 줄까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원칙을 지키고 도덕을 해야 돼. 그러면 지혜가 생겨.
"아유 상사님 그때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알아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 가지고 너무 그때 고마웠어요." 그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짜증 내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본다니까. 그때 '아니 내가 그렇게 짜증 내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네. 아 내가 짜증 내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인제 이 상사가 변해요.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변해. 그게 지혜고 방편이고 통찰력이거든. 그리고 자기 짜증 냈는데 칭찬해 주는 부하가 있으면 신뢰하고 일이 풀리는 거야. 제가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이에요, 가정. 알고는 있어야 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혜는 내가 의식이 바뀐 만큼 생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식이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저하고 인제 대화를 하면서 괴로움은 딱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다음 날 보면 또 올라오지. 그 과정이 연속이야. 그러면서 자아의식이 합일의식으로 의식이 계속 성장해. 그 상사가 뭐라고 해도 편안해질 때 장기 두는 자에서 훈수 두는 자로 바뀌면서 편안해져요. 그 과정에 있다. 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가 있다. 아무리 얘기를 제가 해도 안 들려. 그런데 그 때에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중요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 때를 딱 감지를 해 가지고 채찍을 때릴 때 채찍을 확 때리고 당근을 줄 때는 또 당근을 확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걸 너무너무 소망해요.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정말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진짜 그 자아의 유혹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99%가 그렇게 가는데 그 1%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1% 가능성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자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고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인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가능성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